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살펴볼 자료는요. 최근 중국 스촨성 장효시에서 있었던 한 사건, 그리고 그 파장에 대한 영상 기록이랑 뉴스 보도들입니다. 네, 그 14살 소녀가 아주 끔찍한 집단 폭행을 당하는 영상이 퍼졌는데 이게 좀 논란이 컸죠. 맞아요. 특히 당국 발표는 경미한 부상이다 이렇게 나와서 더 그랬어요. 이 자료들을 보면 7월 22일에 사건이 터지고 나서 이게 어떻게 수만 명 규모의 시위까지 번졌는지, 또 당국은 어떻게 대응했는지 그 과정이 쭉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 사건, 어떻게 보면 그냥 학교 폭력 사건일 수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그렇게 큰 사회적 분노와 저항으로 이어졌는지 그 배경하고 의미를 좀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사건은 7월 22일이에요. 14살 소녀 라이가 동급생들한테 폐건물로 끌려가면서 시작되는데요. 아, 네. 거기서 옷을 벗기고 무릎 꿇린 채로 뺨 때리고 발길질하고 뭐랄까 정말 끔찍한 폭행 장면이 영상에 그대로 담겼어요. 그 영상에서 더 충격적이었던 건 가해 학생 중 한 명이 이런 말을 해요. 나 경찰서 10번 넘게 갔는데 20분 만에 나왔어. 뭐 이런 식이에요. 아, 진짜요? 네. 처벌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 거죠. 이게 그냥 단순 폭력이 아니라 공권력이나 시스템 자체에 대한 어떤 냉소, 이런 걸 보여줘서 사람들 불신을 크게 자극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공개된 피해 학생 사진 보니까 부상이 심각하던데 당국이 처음엔 경미한 부상이라고 했으니 그게 완전 달랐던 거죠. 분노에 완전 기름을 부은 격이고요. 그러네요. 이런 초기 발표는 아무래도 지방당국에서 정보 통제하려고 좀 사태 확산을 막아보려 한 시도 같은데 요즘 같은 SNS 시대에는 이게 오히려 역효과가 나기 쉽잖아요. 맞아요. 게다가 피해 학생 어머니는 청각장애가 있으시고 아버지는 글을 읽지 못하신다는 사실까지 알려줬어요. 아,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 안 하는구나. 이런 문제의식까지 더해진 거죠. 그런데 당국의 초기 대응이 좀 상황을 더 악화시킨 면이 있어요. 8월 4일에 가해 학생들 처벌 결과를 발표했는데 교정학교 송치 아니면 비판 교육 이 정도였거든요. 교정학교요? 그게 뭐 소년원 같은 건가요? 네, 뭐 그런 개념인데 실제 처벌 수위나 효과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어요. 아무튼 경미한 처벌이라는 인식이 강했죠. 심지어 글을 모르시는 아버지한테 합의서 서명을 유도했다 이런 의혹까지 나오면서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당국이 사건을 축소하거나 덮으려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확 거세진 거예요. 그 와중에 또 가해 학생 부모가 고위 공무원이다 이런 소문까지 돌았잖아요. 아, 맞아요. 그 소문도 돌았죠. 물론 당국이 나중에 그거 사실 아니라고 뭐 부모들 직업이 무직, 판매원, 배달원이다 이렇게 공개하고 허위 정보 유포자 처벌했다고 발표는 했어요. 네, 했죠. 근데 이미 퍼진 불신을 잠재우기는 좀 어려웠던 거죠. 초기 대응이 아무래도 좀 미흡했던 탓이 큰 것 같아요. 결국엔 피해자 부모님이 시청 앞에서 억울함을 호소하셨는데 외면당하니까 시민들이 분노해서 8월 4일부터 시청 앞으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진상규명해라, 엄정하게 처벌을 해라 이런 요구였고요. 근데 그 시위 규모가 정말 순식간에 불어났어요. 수백 명에서 시작해서 수천 명, 나중엔 뭐 수만 명까지 모였다고 하니까요. 와, 수만 명이요? 네. 특히 좀 놀라운 건 피해 학생하고 비슷한 또래, 그러니까 청소년이나 대학생들 참여가 굉장히 많았다는 점이에요. 아, 그렇군요. 이게 단순한 공감을 넘어서 그동안 사회에 좀 쌓여있던 불만 같은 게 같이 터져나온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요. 12대가 처음에는 진실을 밝혀라, 법대로 처리하라 뭐 이런 구호를 외치고 중국 국가도 부르고 그랬다고 해요. 네, 초기에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끝이지 않고 일부 보도를 보면 민주주의를 돌려달라라던가 심지어는 시진핑 하야, 공산당 물러나라 이런 구호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 부분이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네, 중국 본토 시위에서 이런 정치적 구호가 나오는 건 진짜 드문 일이잖아요. 그렇죠. 극히 드문 일이고 그래서 더 주목을 받는 겁니다. 그냥 학폭사건 항의 시위인데 그런 구호까지 나왔다는 건
그 표면적인 사건 이면에 뭔가 잠재된 사회적 불만, 어떤 정치적인 요구 같은 게 결합돼서 분출된 양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상황이 훨씬 복잡했네요. 네. 당국의 반응은 뭐 예상대로 아주 강경했습니다. 시위 확산을 막으려고 대규모 경찰력은 물론이고 특수기동대 스와트라고 하죠. 장갑차에다가 심지어 가축 운반용 트럭까지 동원해서 진압에 나섰어요. 가축 운반 트럭이요? 네, 영상 보니까 공봉으로 때리고 최루에 뿌리고 뭐 그냥 무차별적으로 사람들을 연행하는 그런 폭력적인 장면들이 많이 퍼졌습니다. 저도 그 영상들 좀 봤는데 특히 할머니 한 분을 보호하려던 청년이 있었는데 경찰 여러 명한테 둘러싸여서 막 폭행당하면서 끌려가는 영상은 진짜 좀 보기 힘들더라고요. 네. 현장에서는 통신 신호를 막는 전파 방해 차량까지 동원됐다는 증언도 있었고요. 동시에 중국 내 온라인에서는 관련 영상, 글, 기사들이 그냥 실시간으로 삭제되는 아주 강력한 정보 통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관영 매체들은 거의 보도 안 했겠네요. 네, 거의 다루지 않았죠. 지금 장유 씨는 겉으로는 조용해 보인다고는 하는데 주요 도로는 여전히 통제되고 있고 관련 정보 공유는 엄격하게 차단되고 있다고 해요. 당국이 여론 확산을 얼마나 경계하는지 딱 보여주는 거죠.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은 결국 한 소녀에 대한 끔찍한 폭력 사건이 어떻게 당국의 좀 미흡한 대처와 맞물리면서 시민들의 거대한 저항으로 폭발하고 결국엔 강경 진압과 정보 통제로 귀결됐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특히 평화적인 요구로 시작했던 시위가 체제 비판 구호로까지 이어진 점은 우리가 좀 곱씹어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사건은 그냥 중국의 한 도시에서 일어난 해프닝 이걸 넘어서서요. 현재 중국 사회 내부의 어떤 긴장이라든지 또 강력한 통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이 디지털 시대의 저항은 또 어떤 새로운 형태로 보이는지 이런 많은 질문을 던져주고 있어요. 질문이 많아지네요. 네, 특히 젊은 세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민주주의 같은 구호가 등장했다는 건 그 의미가 작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분은 이 자료들을 보시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뭐 권력의 민낯일 수도 있고 사회적 약자의 소외 문제 아니면 정보 통제의 위력과 그 한계 또 다른 무언가일 수도 있겠죠. 커지기 전에 진압하고 또 관련 정보를 내부적으로 차단하는 데는 뭐 일단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정보들은 이미 외부 세계로는 퍼져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막을 수가 없죠, 사실. 네, 이렇게 내부와 외부의 정보 격차가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과연 이 강력한 통제 시스템이 미래에도 계속 효과적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런 정보 격차 자체가 또 다른 어떤 예상치 못한 균열을 만들어낼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